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에 대한 지배구조와 사업비 등을 점검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NH농협은행의 100억대 배임 사고와 NH투자증권 CEO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미그룹이 오늘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차장을 해임했습니다. 두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중요 결의사항에 대해 분쟁을 초래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으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속해 해임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이마트가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전사 차원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신청자에겐 2년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고 2,5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라면업계에서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매운맛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SNS에서 매운 음식 챌린지가 유행하고 매운 음식 섭취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매운 라면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에 대한 지배구조와 사업비 등을 점검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NH농협은행의 100억대 배임 사고와 NH투자증권의 CEO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회와 금융지주 사이 이 내부 갈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국의 농협 내부 구조 손질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109억 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해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 배임일 뿐 아니라 배임 추정 기간이 2019년부터 지난해 4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기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NH투자증권 CEO 선임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됐습니다. 당시 농협중앙회의 과도한 개입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가 농협의 지배구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부터 신경분리 실행으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가 분리됐습니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취지와 같지만 동시에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이 있어 사실상 중앙회의 금융지주 인사권과 경영권 개입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지만 금감원이 중앙회에 대한 검사 권한은 없습니다. 당국은 내부적으로 비금융기관인 중앙회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농협에 대한 지배구조와 사업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농협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적용됐던 농업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경우 농협금융 순이익 2조 2,700억 원의 20%인 4,900억 원이 농업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중앙회에 지급됐습니다. 농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당국의 점검에 대해 협동조합 자율성과 농협 정체성 훼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농협의 지배구조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 농협을 포함한 금융지주사들은 지배구조 로드맵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당국의 압박 수위가 재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이마트가 1993년 창립 후 처음으로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마트는 오늘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하고 밴드 1, 2, 3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월 급여 24개월치의 특별퇴직금과 2,50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월 급여 24개월치는 기본급 급여로 따지면 40개월치입니다. 밴드 1은 수석부장, 밴드 2는 부장, 밴드 3은 과장급에 해당합니다.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에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작했던 희망퇴직을 전사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지난해 이마트 직원은 22,744명으로 전년 대비 1,100명 줄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사상 첫 연간 영업 손실 469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라면 업계에서 매운맛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 매운 라면 인기가 계속되자 모든 라면 기업들이 매운맛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밀듯 이 신제품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건데요. 과연 라면이 어디까지 매워질지 궁금해집니다. 이해란 기자가 전합니다. 새빨간 국물에 페페론치노 통고추가 큼지막하게 담겨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아도 매운 기운이 느껴지는 이 라면은 하림이 지난 22일 내놓은 신제품 더 미식 장인라면 맵싸움 맛입니다. 맵싸움 맛은 세계 4대 유명 고추 부트졸로키아, 하바네로, 청양고추, 베트남 고추를 넣어 만들었는데요. 22일 열린 기자 시식회에서 매운맛에 자신 있어 하던 기자들도 먹으면 먹을수록 올라오는 강렬한 매운맛에 연신 물을 들이켰습니다. 매운맛 트렌드가 커지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3번의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만족도를 조사를 해본 결과 8,000 스코빌이 저희 라면의 가장 처음 신제품을 맛본 김홍국 하림 회장은 너무 매운데 맵기를 낮출 수 없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 매니저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소비자 조사를 반영해 8,000 스코빌로 최종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장인라면 맵싸움 맛은 맵기로 유명한 불닭볶음면뿐 아니라 지난해 출시된 국물라면, 농심 신라면 더레드, 오뚜기 마열라면, 삼양 맵탱보다도 높은 스코빌로 출시됐습니다. 최근 매운 라면의 인기는 SNS에서 매운 음식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관련 콘텐츠가 쏟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또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뇌에서 통증을 상쇄할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분비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 전환으로 이어진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매운맛 인기가 꺾이지 않자 모든 라면 기업들이 매운맛 라면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심은 지난달 2,000 스코빌의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을 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팔도 왕뚜껑도 국내 컵라면 중 가장 매운 12,000 스코빌의 킹뚜껑 제품을 지난 1월 한정판으로 내놓았습니다. 매운맛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신제품 출시 또한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당분간 매운 라면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최근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치자 통신사들도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3만 원대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어떤 요금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KT에 이어 이 두 통신사도 모두 중간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지금 발언을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두 통신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하한선을 3만 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유보 신고 대상자인 SKT는 오늘까지 최종안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해 심사 절차를 꼭 밟아야 하는데요. 자문위는 최대 15일 동안 새로운 요금제 이용약관을 심사할 수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빠르게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도 이번 주 최저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과 저가 요금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양사 모두 KT에 비해 출시가 늦은 만큼 좀 더 좋은 조건의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T가 먼저 내놓은 이 중저가 요금제를 보면은 이 나머지 두 회사가 어떤 요금제를 내놓을지도 좀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KT는 지난 1월 19일에 가장 첫 주자로 중간 요금제를 내놨는데요. 예.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쓰거나 데이터를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주요 요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는 월 3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의 요금제를 선보였는데요. 만일 5G를 월 평균 4GB 수준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기존에는 월 4만 5천 원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8천 원 저렴해진 월 3만 7천 원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 적용 시 25% 할인받은 2만 7,75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청년 고객의 대상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높이고 데이터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제공량이 5G 가입자의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7.9GB에 못 미치는 수준의 요금제라는 지적에 이제 앞선 경쟁사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제공량을 더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중간 요금제를 속속 내놓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완화 방안에서는 3만 원대 5G 요금제 도입 시한을 올해 1분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전환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환지원금 상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지난 주말 이통사들이 일제히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요금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에 따라 전환지원금을 10만 원대 수준에서 KT는 최대 33만 원, SK텔레콤은 최대 32만 원, LGU 플러스는 최대 3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최신 스마트폰 기종의 전환지원금은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고요. KT는 최대 8만 원, LGU 플러스는 최대 9만 원을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또 애플의 아이폰 15 기본 모델엔 지원금을 내건 통신사는 없고요. 아이폰 15 프로에만 LGU 플러스가 최대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저가 요금제 출시와 이런 전환지원금 상향까지 보면은 이 통사들의 실적에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산업계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에서도 모두 이 통사들의 올해 실적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가요금제 출시는 이통 3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 평균 매출 하락과 직결되는데요. 최근 KT가 저가 5G 요금제로 갈아탄 고객이 한 달에만 약 22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단순히 저가 요금제로 갈아탄 고객당 1만 원을 절약했다고 가정하면 최소 20억 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가계통신비 절감에 동참하고 있는 이 통사들이 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대대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경험생명표가 다음 달부터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개정된 경험생명표에 따라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반면 암보험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제3보험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보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경험생명표가 다음 달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 통계를 이용해 가입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망률을 조사해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생명표의 평균 수명은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각 2.8세, 2.2세 늘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이던 종신보험은 사망률이 줄면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상황. 반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대비와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암보험 등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매년 4월 상품 개정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경험생명표 개정 주기와 맞물려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교보생명은 교보 뇌심장케어보험, 교보 암케어보험 등 기존 상품의 특약 보장을 강화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생명은 신위험률을 적용한 뇌심장 상품을 대거 준비 중입니다. 신한라이프도 뇌심장질환 급부 신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험료 인하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같은 보장을 좀 더 싼 가격으로 하던가 아니면 소외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던가 좀 위험률이 그 부분은 낮잖아요. 어찌됐건 생보사들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 노후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국내 최대 봄꽃 축제로 꼽히는 진해 군항제가 지난 주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제를 주관하는 경남 창원시는 관광객 450만 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현장에 이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분홍 수줍은 꽃망울이 따스한 봄 햇살을 맞이합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 진해 경하역 주변의 풍경입니다. 관광객들은 기차 주변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날씨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좋은 추억도 될 것 같고 구경거리도 많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국내 최대 봄꽃 축제로 불리는 진해 군항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62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군항제의 백미인 군악 의상 페스티벌을 비롯해 해상 불꽃쇼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축제 방문객은 450만여 명으로 2,600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보다 많은 4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450만 명이 우리 진해 군항제를 방문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좀 상회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도 상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하나은행이 글로벌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지와 미국의 글로벌 금융 경제지 글로벌 파이낸스지로부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등 각종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현지 시간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로머니지 시상식에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디지털 솔루션, 2024 대한민국 최우수 가업 승계상을 최초 수상했습니다. 또 유로머니지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부문 수상을 이어가며 17회째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로머니지는 하나은행의 상속 가업 승계 등 기업 자문 서비스의 전문성, 아트뱅킹과 아트 어드버리지 서비스, 손님 중심 혁신적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같은 날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글로벌 파이낸스지 주간 시상식에서 2024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상 부문과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까지 수상하며 9년 연속 PB부문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명실상부한 자산관리 명가은행으로서 최상의 자산관리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그룹이 임종훈 사장을 해임하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이 한미그룹은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연 사장 그리고 장차남인 임종훈 사장 간의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측은 연일 성명전을 벌이다 급기야 이날은 송 회장과 장녀 측이 장차남을 해임했습니다.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그야말로 전입가경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이 임종훈 형제를 각각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사장에서 전격 해임했습니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를 3일 남겨두고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한미그룹 측은 두 사장이 경영권 분쟁을 야기해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미그룹은 두 사장은 이사회 중요 결의 사항에 대해 분쟁을 초래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으며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주현 사장 측은 주총 표대결에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회장이 형제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주현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OCI와의 통합 후 3년간 주식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특히 OCI그룹과 통합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주현 사장은 지난해 한미약품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에 기업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 오너가 상속세 오버행 이슈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계열사 대표 5명과 한미약품 본부장 4명 등 9명은 그룹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한미사회 임직원 3,000명이 OCI와의 통합 찬성을 결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미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며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구도는 모녀대 형제인데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손잡고 OCI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들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주총에서의 이사 선임 안건입니다. 모녀 측에서는 6명의 이사를, 임종윤 형제 측에서는 5명을 추천한 상태인데 이사회를 어느 측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향후 OCI그룹과의 통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7.6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려 아연이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설인상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고려 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완전히 갈라서서 경쟁자가 되려고 한다며 영풍의 부진한 실적과 최근 경영 간섭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인시청에서 2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화성, 용인, 안성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국도 45호선 확장 등 교통망을 신속 구축하고 용인 이동면을 직주락이 가능한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대규 교보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가 오늘 광화문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표는 기업 경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보험사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전라도와 경북 남부, 경남, 제주, 그리고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북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5에서 10, 많게는 15cm 이상 눈이 쌓이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 7도, 광주 8도, 부산은 9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14도, 부산은 12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으니 환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은 아침에, 그 밖의 지역은 새벽 사이 비가 그치겠습니다. 춘천 4도, 대전 6도, 인천 5도, 서울 7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1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하늘 흐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4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울진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부산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전주, 광주, 대구는 새벽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대구 7도로 시작해 낮에는 광주 14도, 부산과 제주 12도입니다. 전해상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최대 3.5m, 남해와 동해는 최대 5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눈이 섞여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